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몇 가지 영상을 올렸었어요. 블로그 하면 왜 좋은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올린 적도 있고,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8가지 올린 적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 운영하는 팁에 대해서 올린 적도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언니 저 블로그 이제 시작했어요, 아니면 저 이제 블로그 시작하려고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서 좋았어요. 신기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한 툴이었고, 지금도 저의 취미이기도 하고 저의 일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기특한 아이랍니다. 근데 제 영상들을 보고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딱 바로 막히는 거예요. 무슨 블로그를 시작해야 되지?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티스토리 블로그도 있고, 어쩌면 이 티스토리에 대해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보통 어떤 블로그를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크게 3가지예요. 네이버를 하냐, 아니면 티스토리를 하냐, 아니면 워드프레스를 하냐. 사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있고, 워드프레스를 잘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영어권, 외국에서 보면요, 네이버는 없고요. 외국에 네이버가 없고요. 다음 티스토리도 없어요. 이거 거의 대부분은 다 워드프레스로 하거나 아니면 그 구글 블로거라는 또 다른 플랫폼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이 이걸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뭘 해야 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네이버 블로그는요, 체험단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돈 버는 방법,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에서 체험단을 설명드렸을 때 이제 미드 블로그나 이런 데서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데에서 체험단을 선정을 할 때 네이버 블로그를 위주로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체험한 다음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상품을 체험하고 글 쓰고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싶다. 내가 블로그를 하는데 너무 아무도 내 글에 반응해주지 않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다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가 좀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나 공감이나 이런 걸 남기는 데 있어서 네이버가 훨씬 편리해요. 그리고 쉽게 시작하고 싶다. 네이버 블로그는 다들 네이버 아이디 하나쯤은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면은 내가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배경을 바꾼다거나 하기 위해서 막 코딩을 알아야 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당장 빨리 시작하고 싶다면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쉬워요. 또한 네이버에서 내 글이 검색이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 상품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주로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애드센스 광고 수입을 얻지 못한다는 거. 애드센스를 쉽게 말하면 그냥 구글 광고인데요. 이 광고를 내 블로그에 붙여서 사람들이 클릭을 할 때마다 돈을 받게 하는 이런 건데, 근데 이거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못하게 해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애드센스가 아니라 애드포스트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애드포스트는 돈이 진짜 안 돼요. 애드센스가 애드포스트보다는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만약에 네이버가 망한다면 네이버가 망하면 내 모든 글들과, 물론 그걸 다 사라지게 만들진 않겠죠. 뭔가 백업을 할 수 있게 하겠지만 어쨌든 네이버가 망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 다음 화면을 보면요, 티스토리 블로그예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뭐냐, 다음에서 만든 블로그인데요. 여기는 애드센스 광고를 붙일 수가 있고요. 제휴 마케팅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네이버도 제휴 마케팅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제휴 마케팅 티스토리에서 하고,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는 블로그를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사실 네이버 블로그는 보면 틀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만 봐도 네이버랑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양한 디자인을 넣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스킨 같은 거를 따올 수도 있고, 약간의 코딩이 필요한데, 제가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티스토리를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컴퓨터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찾아보면서 했어요. 예를 들어 티스토리 스킨 하는 법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한 스킨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오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찾아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찾아서는 할 수 있긴 해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코딩을 잘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네이버보다는 어렵죠.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보다는 쉬웠으면 한다. 이게 뭐냐면 워드프레스랑 비교를 한 거예요. 워드프레스는 한마디로 내 사이트를 내가 직접 다 구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근데 티스토리는 어느 정도 틀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 그 에디터라고 하죠.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다, 줄을 띄고 싶다 이런 거가 조금 더 그래도 블로그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홈페이지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 틀을 다 깨부실 수 있다는 말이고, 네이버에서 티스토리 그리고 워드프레스로 가면 갈수록 그 자유도가 높아지는 만큼 난이도는 어려워지겠죠. 내가 그걸 다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의 가장 큰 단점은 혼자 블로그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티스토리에 댓글을 달라면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즘 다음 아이디를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다고 해요. 계속 혼자 말하는 것 같다, 댓글이 잘 안 달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역시 또 하나의 단점은 티스토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망할 수 있듯이 티스토리가 망할 수 있죠. 요즘 뭐 네이버가 망할 거다, 저도 어느 정도는 뭐 네이버의 한계를 굉장히 느끼고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다음 티스토리보다는 네이버가 더 막강하긴 하죠. 워드프레스를 한번 볼게요. 워드프레스는 내가 홈페이지 다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해요. 네이버처럼 애드센스 안 돼 이렇게 막아놓은 게 없죠. 그러니까 애드센스도 가능하고 제휴 마케팅도 가능하고요. 디자인을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실력에 달려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 코딩 실력이 있어, 그거를 마음껏 발휘하고 싶어 하면 워드프레스 하면 되고, 혹은 이 기회에 코딩을 배우고 싶어, 전 이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홈페이지형 블로그, 설치형 블로그를 하려면 어느 정도 코딩에 대해 기초적인 거는 조금 알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워드프레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코딩을 짜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워드프레스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예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코딩도 아예 이 기회에 배워야겠다 하면은 어려운 길이지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이거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싶다. 네이버가 망해도 다음이 망해도 뭐가 망해도 이 홈페이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홈페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단점과 연결이 되는데, 호스팅 비용이 들죠. 호스팅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얼마나 드는데?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1년에 한 2만 원 정도면은 가능은 해요. 근데 용량에 따라 또 다르고 또 내가 어떤 도메인 이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시작이 어렵다. 만약에 내가 이런 코딩이나 웹사이트 만드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아마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거 다 배워야 되고, 사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좀 더 어렵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저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광고 수익이 중요하다, 나한테 내가 어떤 광고를 내 블로그에 달아서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그런 것들을 쌓고 싶다 라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네이버에 검색이 돼서 나의 상품을 찾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플랫폼이 망해도 살아남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싶다 라면 내 웹사이트를 구축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어쩌면 지금 제 말을 듣고 나서 더 헷갈리실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뭐가 좋지? 왜냐면 100% 좋은 게 없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이 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참고로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을 한 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여행을 조금 제가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걸 좀 기록하기 위해서 취미처럼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고 다른 블로그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티스토리도 열어서 티스토리랑 네이버 블로그를 같이 했어요. 티스토리를 했던 거는 티스토리에 글을 올리면 그 광고 수익, 애드센스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하기 시작했고, 애드센스를 조금 얻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사업이 더 커지고 좀 바빠지고 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쓸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티스토리를 해야 될지 네이버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애드센스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네이버에는 광고 수입은 없지만 사실 그 애드센스 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유튜브 수입 그때 설명드렸던 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드센스 수입도 애드포스트보다는 크지만 엄청 크진 않아요.
제가 그 컨텐츠에 쏘는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애드센스 수입을 포기하고 네이버 블로그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네이버 블로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가 사라지면 어떡하냐라고 만약에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저 역시 저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싶어요. 다른 어떤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싶어서 웹사이트를 만들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아직 실행에 옮기질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웹사이트를 열게 되면 네이버 블로그랑 그 웹사이트를 어느 정도 병행할 거예요. 완전히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그만 쓴다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가 사라지더라도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내 글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내 글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가 핵심이에요.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가 운영을 종료하게 되면 전 어떻게 할까요? 블로그에 이제 여긴 종료가 되었으니까 저는 다른 데에다 글을 씁니다 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럼 그 글을 보고 싶은 독자들은 글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어차피 플랫폼은 평생 갈 순 없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이 예전에는 굉장히 핫했지만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인스타그램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왔죠. 우리가 그걸 다 예측할 순 없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인스타그램이 망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플랫폼은 바뀌고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본질이에요. 내가 여기서 핵심이 뭐냐. 사람들이 보는 게 인스타그램 그 껍데기가 아니에요. 페이스북 그 플랫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 컨텐츠를 쓰면 돼요. 다만 한 플랫폼에 올인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 모든 시간을 쏟았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종료가 되면 아무래도 많이 내 글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예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래서 저 역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이쪽에로 오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내 글을 찾는 사람들 아니면 내 컨텐츠를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을 듣고 가세요. 제 결론은 일단 시작하세요 라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든 완벽한 건 없고 평생 동안 망하지 않는 플랫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정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했다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오면 그 변화를 따라서 그 변화에 맞춰서 혹은 조금 더 일찍 예상을 하면서 움직임을 시작하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댓글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얘기한 이 3가지 방식의 블로그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어떤 걸 시작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앞으로도 일주일에 3번씩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작은 창업, 회사 밖에서 수입 창출하기, 아니면 부업, 그리고 등등 인생에서 도움되는 현실적인 꿀팁 등 필요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